제가 여러 가지 장사들을 좀 많이 해 봤는데 그중에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커피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테이크아웃 커피숍인데 몇 년 전에 이제 광화문을 걸어가다가 커피숍을 하나 봤는데 테이크아웃 커피숍이죠. 이제 뭐 지금은 많이 일상화됐는데 그때 벤티 사이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뭐 1,500원, 2,000원 이렇게 파는 컨셉이었어요. 그때 그게 이제 유행을 했죠. 그래서 광화문에서 처음 보고 직장인 상권 같은 데 이제 그게 많이 있었고 많이 봤어요. 많이 보고 '저거 참 괜찮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수익이 나올까?' 같은 생각도 궁금하고 그래서 관련된 프랜차이즈 본사들을 다 방문을 해 봤어요. 그게 이제 어떤 아이템이 하나 히트를 치면 그걸 따라서 여러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그런 같은 컨셉에 쪼끔 변형만 해 가지고 그런 브랜드들을 만들잖아요. 그때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 줬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떤 장사가 유행하잖아. 그러면 그걸 따라서 만드는 프랜차이즈점들이 있겠죠. 그중에 괜찮은 프랜차이즈 회사를 골라서 그 회사의 프랜차이즈점에 5 호점 안으로 혹은 뭐 늦어도 10 호점 안으로 입점을 하는 거야. 그게 왜 좋냐면 얘네들이 홍보를 계속 하려면 사람들을 가입을 계속 시켜야 되잖아요. 계속 개업을 시켜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5 호점 안쪽에 있는 그러니까 초창기에 있는 가게들이 망해 버리면 뒤에 사람들한테 홍보를 할 수가 없죠. "이거 3 호점인데 망했어요." 뭐 "5 호점인데 망했어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장사가 잘 되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1 호점이나 2 호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사에서 직영을 하죠.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3 호점, 4 호점, 5 호점을 이제 개업을 하니까 장사를 하려면 일찍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 사람 말은 그랬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점은 일찍 들어가야 된다. 일찍 들어가서 한 1-2년 정도 수익을 내고 뒤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차라리 그거를 권리금을 주고 팔고 나오는 게 좋다."라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프랜차이즈 우리가 알 때는 프랜차이즈 하면 망한다, 망한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마치 투자처럼 제일 먼저 들어가서 퍼스트 인 하고 퍼스트 아웃 하는 거죠. 맨 먼저 들어가서 그렇게 되면 이제 본사 쪽에도 케어를 많이 해 주거든요. 왜냐면 이 가게는 망하면 안 되니까. 위치도 그렇고 서포트도 좀 잘 해 줘요. 그리고 나서 한 1 년, 2년 정도 이제 수익을 좀 보다가 지나고 나면 이게 많이 유행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따라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본사 쪽이나 이런 데 얘기해서 "가게 넘기겠다. 기존에 지금 매출 잘 유지되고 있으니까 권리금 얼마 정도 해 달라." 그럼 뒤에 오는 사람들 중에 새로 개업을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잘 되고 있는 것을 인수하겠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넘기고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팔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박람회나 뭐 이런 데들을 돌아다니고 여러 프랜차이즈 회사들을 돌아다니면서 괜찮은 아이템이 있다 싶으면은 가장 먼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기에는 뭐 "프랜차이즈점 하면 다 망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도 편의점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은 편의점으로 돈을 꽤 많이 벌었어요. 그것도 되게 큰 막 번화가에 있는 편의점들이 아니야. 되게 조그만 편의점들인데 그런 편의점들을 몇 개씩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었어. 그래서 오히려 나한테 뭐 "이런저런 어려운 장사 하지 말고 차라리 편의점 해라. 내가 한번 알아봐 줄게."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뭐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는 것들 중에 여러 장사에 대한 여러 가지 고정관념이 있는데 뭐 사장이 꼭 나와 있어야 된다느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사실 다 그렇진 않다. 그게 업종에 따라 또 다르고 만약에 내가 젊은 사람이 오는 그런 컨셉의 술집을 만들었는데 사장이 늙은 사람이 맨날 거기 카운터 앞에 서 있어. 장사가 되나? 안 되죠. 차라리 좀 장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매니저들을 고용해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뭐 커피숍 뭐 이런 걸 하는데 사장이 나이 든 사장들이 맨날 거기 가서 앉아 있어. 장사가 될까요? 모래사장이 없는 게 낫지.
그러려면 그런 사업을 할 거면은 본인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직원이나 매니저를 잘 돌릴 수 있게 해야겠죠. 어쨌든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한번 해 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프랜차이즈점을 찾은 거야, 회사를. 이걸 테이크아웃 전문 커피숍을 하고 있는, 같은 컨셉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본사 사람과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하고 저 얘기를 하기를 "나는 회사원이고 오토로 돌리겠다." 그전까지는 거의 오토 컨셉이 없었어. 그래서 "오토로 돌릴 테니까 니네가 관리를 해 줘야 된다. 대신에 매출의 뭐 몇 프로를 니네가 가져가라. 그리고 너희 본사에서 직원을 파견하고 그 직원 관리도 니네가 하고 대신에 걔네들의 월급은 우리 매출에서 하고 우리도 돈도 우리가 주겠다, 월급도." 이런 식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타협을 했죠. 그래서 결국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처럼 장사에 관심이 있는 친구 한 명을 이제 만났죠. 그 사람도 걔도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애였는데 걔하고 이제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와꾸가 크더라고. 그게 계산해 봤을 때 한 1억 5천 정도가 들어갔어요. 다 해서. 다 해서. 생각보다 테이크아웃 커피숍이면 규모가 작으니까 그렇게까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쩔 수 없죠. 걔네가 쓰는 그런 인테리어를 써야 되고 다 하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 요즘에는 인테리어는 내 맘대로 하고 본사에서 레시피하고 본사에서 재료만 갖고 오는 방식으로 하는 그 프랜차이즈 회사들도 많이 생긴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근데 아마 그런 것도 쇼부를 잘 치면 돼. 그러니까 이미 잘 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그런 데가 아니라 시작 이미 하는 데들 아니면 회사는 원래 건실한데 이 브랜드를 따로 아마 만든 거야, 이제 시작하려고. 그런 애들이 할 때 초창기에 좀 들어가고 쇼부를 치면은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면 걔네도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 하나도 안 바꾸고 우리 이 상태에서 간판만 니네 걸로 바꾸고 "인테리어는 나 그냥 이거 그대로 쓰겠다. 대신에 간판만 바꾸자. 그리고 니네 레시피 갖다 쓰겠다. 메뉴판도 니네 거 다 쓰고 인테리어만 둬라." 이런 식으로 쇼부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해 갖고 장사 잘하시는 분도 봤거든요. 제가 아는 사장님인데 젊은 사람이었어요. 지금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 사람도 나이가 들었죠.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장사를 했어요. 그 가게 한 군데에서 간판만 바꿔. 그러니까 이게 유행해. 그러면 이걸 해. 그래서 한 1-2년 단물을 빨아. 그러면 그리고 나서 프랜차이즈 계약을 종료시키고 다른 프랜차이즈를 들여넣어. 근데 인테리어는 안 바꿔. 인테리어를 안 바꾸고 걔네들의 레시피하고 메뉴하고 뭐 그런 것들만 받아요. 그래서 본사 뭐 식재료 이런 것들 그런 것만 받아서 쓰고 간판만 바꿔. 근데 왜냐면 걔네들도 처음에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출이 여기서가 이미 꾸준히 나오고 있는 데거든. 꾸준히 내가 나오고 있는 가게니까 "내가 너 간판만 바꿔서 니네 거 쓸게." 그러면 걔네 입장에서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자리에서 간판만 계속 바꾸고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게 장사가 안 돼서가 아니라 유행이 바뀌니까 바뀔 때 싶으면 빨리 갈아타는 거지. 그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은 한 가지를 꾸준히 한 자리에서 간판 안 바꾸고 '이걸 꼭 성공시켜야겠다.' 이런 개념도 있죠. 그게 뭐 유튜브는 우리가 뭐 백종원 아저씨든 그런 사람들이 정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장사의 개념이 있고 그게 아니라 차라리 내가 그런 것들을 다 만들기가 어렵다면 될 만한 데, 될 만한 브랜드, 될 만한 유행. 그래서 유행이 하나 타면 어차피 그거에 대한 브랜드들이 엄청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데하고 쇼부를 적당히 쳐서 걔네의 레시피를 그대로 갖고 와서 그대로 장사를 하는 거죠. 근데 마진율은 내가 만든 거하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사실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면 똑같은 걸 내가 집에서 만들어 먹는 거가 어떻게 보면 싸게 먹힐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비싸게 먹혀요. 차라리 외식을 하는 게 싸게 먹힐 수도 있어. 내가 집에서 한 끼 두 끼를 먹자고 그 식재료를 다 사 갖고 하는 게 항상 더 절약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거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만 전문적으로 하는 장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그리고 그분들은 정말 장사를 잘했어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버셨고 아마 지금도 계속 많이 버실 거예요.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레시피 개발하고 이런 거 할 시간 없다 이거야. 그럴 순간에 "야 이미 유행하고 있는 갖고 와갖고 쓰면 되지. 그걸 왜 내가 그걸 앉아서 만들고 있냐. 이건 이미 검증이 된 건데." 이 맛도 검증됐고
이 컨셉도 검증이 된 거 아니야. 나머지는 내가 손님한테 친절하게 하고 장 운용의 묘라고 하죠. 장사 자체를 내가 잘하면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넣고 빼고 어디서 힘을 넣어야 되고 어디서 힘을 빼야 되는지를 아는 거지. 어쨌든 그렇게 돼서 제가 "야 그럴 거면 우리 한 4 명을 모으자. 1억 5천은 좀 너무 크다." 그래서 4 명을 모았어요. 총 4 명을. 근데 그 4 명을 모을 때 제가 조건이 뭐였냐면, 이건 뭐 다른 주제로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때 조건이 뭐였냐면 제가 이 조건을 얘기하고 그 동생이 약간 좀 의아해했던 게 뭐냐면 장사 경험이 없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웃기죠? 왜냐하면 제가 그전에 장사를 해본 사람들하고 했었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좀 다르죠.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아마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 장사에 이골이 난 사람들보단 '나도 장사 한번 해 볼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저는 사실 경험이라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장사를 하는 사람들하고 제가 해 봤는데 너무 답답했던 게 하던 대로만 하려고 그래. 지가 옛날에 이거 먹혔거든. 그러니까 그 방식을 계속 고수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경험은 중요하지가 않아 생각보다. 왜?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거나 할 때 여러분들이 했던 경험이나 여러분들이 인수인계 해줄 일 같은 거 A4 용지 한번 써 보세요, 얼마나 되는지. 뭐 경험하는데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경험들 없어. 저도 대기업부터 중견기업, 진짜 조그만 소기업까지 다 다녀 봤는데, 경험은 진상 많이 당해 본 사람들, 사고 많이 쳐서 트러블 많이 해결해 본 사람들, 큰 문제 많이 터진 거 자기가 어떻게 수습해 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경험이 쌓이지. 근데 과장, 차장, 부장 달았다고 다 그런 것들 해 보냐? 사실 안 해 봤어. 나는 신입사원인데 엄청 큰 사건 터졌는데 내가 그거 수습해 봤거든. 그럼 다음에 걔네들도 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좀 우리나라에 그 이름 되면 아는 대기업 제가 다닐 때도 신입사원 때 큰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잘못한 건 아니었어. 근데 내 거래처에서 생긴 문제야. 그 내가 해결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었어. 아는 척들은 엄청 많이 하더라고. 팀장 뭐 부장 뭐 다 나와서 뭐 "야 이건 이런." 그래서 "그래?" 그래서 걔네를 얘기를 듣고 해 봤는데 다 틀린 얘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 거지. 그래서 내가 오히려 걔네 때문에 저랑 동종업계 타 회사도 문제가 같이 생겨서 걔네랑 협의를 해 갖고 풀었어요. 근데 걔네는 그걸 해결해 본 상사가 있었던 거야. 근데 우리 쪽은 없었어. 그냥 그때 느꼈어. '이 새끼들은 이거 해본 적이 없다.' 왜냐면 걔네가 그 담당자도 나 같은 신입사원이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렇게 이렇게 말하셨는데." 라고 했는데, 내가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 말이 맞아. 근데 걔네 상사는 해본 거야 이거를. 해결을 해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친구의 상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해서 해결이 됐어.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비슷한 문제가 제 상사한테 생긴 거예요. 과장 새끼가 신입사원한테 와서 물어봤다니까. "이거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고." 부장이 그 아는 척, 나는 그때도 '얘네 이 새끼들은 뻔뻔한 건가.'라는 생각을 한 게, 그렇게 아는 척하고 이거 왜 빨리 해결 못 하냐고 난리 쳤던 애들이 비슷한 문제 생기니까 나한테 와서 "야 이거 네가 해결해 봤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나한테 물어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경험이라는 걸 나는 그렇게 사실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저도 경험이라면 어디서 빠지지 않는데, 경험한다고 해서 사람이 똑똑해진다? 절대 never. 그럼 뭐가 중요하냐? 학습 능력이 중요합니다, 학습 능력. 중요한 건 학습 능력과 대처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사실 무슨 일을 하든 1-2년 한 사람하고 한두 달 한 사람하고 차이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했던 모든 일이 보통 한두 달이면 배우는 루틴한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내가 그 1년 안에 그 모든 이벤트를 다 겪었다? 내가 볼 때 10년 차하고도 차이 별로 없어. 실제로 그래요. 왜냐하면 전 장사 10년 이상씩 한 사람하고 동업해 봤는데 한 달인가 지나 갖고 내가 "근데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 아니래. 자기가 그동안에 경험이 있는데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된대." 한 달 지났어. 나한테 그래. "네 말이 맞네."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 사람들이 장사만 하고 공부를 안 해서 멍청한 건가?' 사실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했어. 왜냐하면 '아니 10 년을 했다는데 왜 이렇게 멍청하게 굴지?' 근데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러진 않겠죠.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장사 잘하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 있었고 그분들이랑 얘기해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연민합니다. 근데 제 얘기는 경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고 경험했다고 해서 똑똑하지 않다. 그러면 차라리 이건 일종의 뭐 차별 발언이나 이런 게 절대 아니고 이런 거였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한 건 어 은행에서 대출 잘 나올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웃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번듯한 회사 다니는 사람이어야 된다. 왜? 그런 사람들이 사고를 안 친다. 아닌 사람들은 사고를 안 친다라는 게 아닙니다. 4 명이서 동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나 금전적인 문제나 가 생기거나 했었을 때 이걸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저는 그때 장사 그 동업했던 사람이 장사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이 사람들은 신용이 날아가도 별로 상관이 없거든, 막말로 얘기하면. 근데 공무원이나 아니면 대기업을 다니고 있다거나 아니면 선생님이라거나 그런 사람들이 돈으로 저한테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저랑 그런 거 갖다가 막 다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신원이 확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해결이 가능하죠. 그래서 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대출이 오히려 월급이 적은 공무원이 대출이 더 잘 나오죠. 왜 그럴까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경험을 해본 이상 나라도 공무원 돈을 잘 버는 장사하는 사람보다 돈 못 버는 공무원한테 돈을 더 잘 빌려줄 거야. 왜? 얘가 공무원 안 하면 뭐 할 거야, 공무원이. 이게 무시 발언이 아니라 아니면 대기업 직원도 마찬가지죠. 걔가 뭐 갑자기 뭐 몇천 띄어 먹고 나 뭐 내 명의로 안 해도 되니까 하고 회사 안 다니고 갑자기 나와서 자기 와이프 명의로 가게 차리고 뭐 이럴까요?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일반화시킨다는 게 아니라 신분상 확실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때 그런 사람들하고 일했을 때 이게 너무 해결이 너무 안 되는 거야.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봐서 그래서 그때 4 명을 모았는데 그 4 명이 또 어떻게 다들 좋은 회사를 다니는 4 명이 모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고 뭐 쇼부도 다 쳤고 오토로 돌릴 거다. 괜찮냐? 좋다. 그래 갖고 4 명이서 이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본사에서 파견 나와서 했고 그리고 거기다 CCTV를 다 설치를 했죠. 그래서 회사에서 각자 다 CCTV로 보면서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 직원들도 다 들어가 있고 매니저들도. 그래서 지금 뭐 여기 줄 많이 서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밀리죠? 막 이런 거 이렇게 지시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 잘 됐어. 우리가 학교 앞에 차렸는데 엄청 잘 됐습니다, 처음에. 왜냐하면 오토로 돌렸는데 오토로 돌리고 우리가 가서 일도 안 하고 우리는 회사 다니면서 그때 여름에 수익이 한 달에 한 1,200씩 나고 막 이랬었어요. 잘 됐죠. 그러니까 꽁돈이 생겼으니까 뭐 4 명이서 나눠 가지고 3,400씩 나눠 가졌으니까 좋았죠. 그 학교 시험 기간이나 이럴 때면 엄청나게 팔렸어요. 이게 줄이 굉장히 길게 섰어요. CCTV에 보고 있으면 막 어깨춤이 나요. 여러분들이 장사를 안 해 보신 분들은 모르는데 장사를 한번 해 보시면 아는데요. 그 매출이 엄청 오르잖아요. 막 설거지하면서 신나. 막 어깨춤 춰. 나 이러다 건물 사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엄청 신납니다. 물론 저는 장사가 꾸준히 계속 잘 돼 본 적은 없기 때문에 뭐 계속 꾸준히 하는 분들은 뭐 심드렁하거나 뭐 피곤하거나 뭐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그게 아니었고 한 몇 달 잘 되다가 이제 망하고 되고 그런 거였는데 처음에 좀 안 되다가 그래도 그러다가 되니까 막 주방에서 막 설거지하고 막 이래도 엄청 신나거든요. 어깨춤 막 나고 막 직원들이 와서 뭐 "사장님 제가 할게요." 그러면 아니야. 빨리 나가서 서빙해." 막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아니야. 이건 내가 다 할 테니까 너희는 가서 친절하게 서빙 잘하렴." 이렇게 되죠, 사람이. 자본주의의 미소가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잘 됐어. 잘 됐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제 가을이 되면서 약간 매출이 쪼끔씩 떨어지기 시작하고 겨울이 됐죠. 그 겨울이 지났을 때 예 같은 컨셉의 테이크아웃 커피숍이 3 개인가 4 개인가가 한 번에 들어옵니다. 네. 그때 그것도 브랜드가 더 이름이 있는 브랜드들이 들어왔죠. 아마 제 생각에는 저도 창업이나 이런 걸 많이 알아보고 다니면서 그런 뭐 창업 컨설턴트라고 하죠. 뭐 그런 애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 보고 했기 때문에 걔네들을 아는데 아마 저희 쪽 가게를 모티브로 해서 보여주면서 "저렇게 조그맣고 이름도 없는데 저렇게 줄 세우고 매출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쪽을 하면 더 잘 된다."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영업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 쪽에서 계속 줄을 세웠었거든요 항상. 아마 그거를 보고 따라 들어온 게 아마 컸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은 거의 반토막이 났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봤을 때는 걔네들도 아마 장사는 잘 안 됐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사장들이 와서 하고 있었고 그래도 우리는 직장인들이었으니까 좀 덜했죠. 근데 어쨌든 뭐 적자만 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저는 장사 몇 개 했을 때는 처음에 좀 안 되다가 잘 되다가 그러다 적자가 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있다가 그래도 이거는 적자는 안 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유지를 하다가 이제 4 명이서 이제 상의를 했죠. "이거 이제 접는 걸로 하자." 근데 이제 가게를 내놨지만 이게 뭐 잘 팔리지는 않았어요. 뭐 권리금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계속 시간은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했죠. "우리 폐업한다고 해라.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 우리 이번 달이나 다음 달까지 니네가 이걸 사 가든 정리를 하든 하지 않으면 우리 그냥 폐업시키겠다."라고 했어요. 그때 저희가 아마 5 호점인가 6 호점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니까 우리 중에 4명 중에 이제 대표로 그 본사랑 컨택을 하고 있던 친구들이나 이런 애들은 "아 그러면은 우리 인테리어 비용이나 돈 다 날리는 건데 괜찮냐."고 했지만 이미 한 몇 달을 너무 끌었기 때문에 "이거 적자 나는 거보다 차라리 지금 접는 게 낫다." 근데 그 친구들은 어 그러니까 전에 제가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했을 때는 이게 내 말이 맞고 결국에 내 말대로 됐거든. 근데 자기 고집들이 있어.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 번은 그래서 그냥 저만 나왔어요.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이 인테리어 조금만 바꿔서 내가 이 컨셉으로 해 갖고 요거 하자. 요거 하면 지금 터지겠다. 이거 잘 될 거다. 차라리 이거 좀 바꾸자." 하고 저는 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적자가 좀 누적되니까 그러면 저도 이렇게 손해 보고 나왔거든요. 그 가게 결국 2달 뒤에 제가 말한 그 프랜차이즈로 바뀌었어요. 그 사람은 그만두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폐업하고 딴 사람한테 넘겼는데 그 자리에 내가 말한 그대로 그걸 했어. 그리고 그 가게가 10 년이 지난 지금도 잘 돼. 그래서 그 사람은 저한테 말을 못 하는 게 같이 장사하다가 적자 보고 해서 내가 먼저 나왔지만 저도 손해 엄청 많이 봤거든요. 먼저 나오긴 했지만 만나면 그 얘기를 "내가 저거 하자고 바꿨고 하게 했고 결국 유지도 못하고 나와서 그 가게 내가 말한 그대로 다른 그 컨셉으로 해 갖고 다른 사람이 지금 10년 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커피숍 이쪽에는 제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다작 고민을 하더니 "아마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어차피 이렇게 질질 끌고 권리금 다 받을 생각은 하지 말고 그냥 쇼부 치자. 그 손해를 보더라도 정리를 하자."라고 해서 본사 쪽에 "이번 달이나 다음 달까지 우리 거 정리 니네가 해라. 니네가 다른 사람을 갖다 붙이든 뭘 하든." 왜냐면 어차피 이게 1억 5천이 들었지만 우리가 권리금을 포기하고 가고 하면 뒤에 들어오는 사람은 훨씬 적은 돈으로 이걸 인수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팁일 수 있는데 만약에 프랜차이즈점을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가게가 우리가 오토로 돌렸으니까 그렇지만 사장이 혼자 들어가 갖고 자기가 하면
몇백을 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장이 없고 오토로 돌리기 때문에 직원들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사장이 들어가서 직원 한두 명만 두고 쓰게 되면 그 인건비 따먹기만 해도 자기가 몇백은 벌어갈 수 있다고. 근데 기존에 있던 그 가게가 장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간 사람은 1억 5천을 썼지만 나는 쇼부를 쳐서 7천 이나 8천 정도에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내가 그 7천, 8천 정도의 그 가게를 1 년밖에 안 됐으니까 거의 새 거잖아요. 그런 거 인수를 내가 하고 들어가서 내가 직접 들어가면 거기서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는 가게라고 해서 그 안 되는 가게가 실제로 안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보면 내가 들어가서 하면 인건비만 2 명만 줄여도 저것만 그래도 300 인데 그럼 내가 그 300은 내가 가져갈 수 있거든. 그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점들 중에 봐서 장사가 너무 잘 안 되는데 그리고 안 될 때가 아닌데 안 되는 데들도 있거든. 그런 데는 내가 들어가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아예 싸게 인수를 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어쨌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서 본사에 얘기를 해서 본사가 다른 사람을 그 뭐 이걸 하겠다는 사람한테 "그럼 차라리 이거를 인수 받으세요."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넘기는 걸로 하고 나왔죠. 그럼 결론적으로 계산을 해 봤더니 아 똔똔이 됐습니다, 똔똔. 더 벌지도 못했고 더 손해도 못 봤고 한 100만 원 이득 봤나? 결국 다 계산을 해 봤는데 다르게 말하면 그냥 그래도 우리는 회사만 다니면서 저는 주말에 잘 안 갔는데 여기 장사 처음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열의가 있으니까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주말에도 가서 막 같이 커피 만들고 막 이러면서 했었거든요. 저는 아예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거기 직원들 회식 시켜줄 때는 한 번씩 갔는데 그때는 왜 갔냐면 얘네가 그 알바를 하고 막 하니까 그 사장들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갑질을 하려고 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네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오토니까. 그게 오토의 단점이죠. 직원들이 반기를 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갈 때는 이제 그 동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분들이 이제 좀 요청을 한 거죠. 한번 눌러 주라고. 근데 눌러 주는 게 이제 알바생인데 누르면 다 도망가지. 그쵸? 뭐라고 하고 욕하면 도망가잖아요. 걔네가 그냥 그만두면 그만이지. 아직 그래서 그렇게까지 그 누르는 것도 요령이 필요한 거고 어쨌든 눌러 주러 한 번씩 가죠. 회식을 한번 시켜 주고 얘기하고 하면서 "야 이게 니네 뭐 이래서 이런 거고 내 입장도 있고 어? 야 그리고 뭐 니네 이렇게 힘들다고 하고 뭐 하는데 야 사실 이거 우리 매출이면 다른 데는 사장 혼자 한다. 사장 혼자 하고 알바 파트타임 알바 한두 명씩 급할 때만 쓰고 하지. 근데 니네는 지금 직원이 4-5 명인데 니네 너 본사 직원이니까 네 본사한테 가서 물어봐라. 지금 이 매출에 이 직원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 그러니까 니네도 오토로 사장이 없이 오토로 돌리기 때문에 우리도 인원을 더 쓰는 거고 우리도 그만큼 수익을 포기하는 거다. 그렇게 서로서로 쉐어를 하는 건데 너희 입장만 얘기하고 하게 되면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이제 한 번씩 이제 가서 일은 안 했죠. 그래서 저는 커피 잘 모릅니다.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한 거는 그 며칠 전에 그 장사 같은 걸 뭐 얘기하다가 프랜차이즈 장사 뭐 이런 거 전 이게 상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좀 그 회사 동료나 이런 사람들 얘기하다가 얘기해 주니까 되게 신기해하고 막 이래서 뭐 '이런 컨셉으로 이런 관점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해 보자고 이랬습니다. 이른바 장사의 추억이죠. 다른 장사도 좀 많이 해 봤는데 예 나중에 얘기해 보겠습니다.